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 태양강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과목은 세 과목인데요. 이 태양강 이론하고 그다음에 설계, 이 기사 부분들만 있죠. 설계 파트, 산업기사는 없습니다. 법규 파트 이렇게 세 과목이고요. 시공과 운영은 우리 김태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김 교수님하고 같이 쓴 책이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반을 제가 만들어서 아마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명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아마 태양광반을 설립을 해서 11년도부터 제가 개설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격증 시험이 그때 기능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12년도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사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산업기사는 있긴 했는데 못 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년도, 13년도 이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능사 할 때 제가 강의를 좀 찍어놨었고요. 그 기능사 할 때도 책도 좀 만들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렇게 완성된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강의는 100점짜리 강의보다는 80점의 수준의 강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자격증이 합격이 목표지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 어르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죠. 100점을 목표로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갖고 간다. 그 틀린 말씀 아니죠. 어르신 말씀 중에 틀린 건 없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근데 맞는 말씀이시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합격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 한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이 한 문제를 빨리 넘기고 더 맞힐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자직강이라는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 기준에 맞춰서 개편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또 추가하고 제 교재에 이제 그 요점 정리에 좀 더 또 그 회차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또 정리해서 또 집어넣고 해서 하나의 좀 더 완성된 교재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말씀드렸듯이 저자직강이라고 해서 좀 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1차 시험의 합격률을 좀 더 높이고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 자체가 큰 출판사에서 아주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들여서 교재를 출간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 교재가 또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첩경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 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설명할까? 이거 뭐지? 찾아보시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태양광이라는 게 우리 신재생 발전에너지 즉 태양광이라는 게 100% 정립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과정의 자격증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1순위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의 비중은 앞으로 나날이 들어갈 것이고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까? 왜? 전기 쪽에서, 건설 쪽에서
전자 쪽에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 정도. 그래서 한 20% 정도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지금 그게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80% 지금 이상 넘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90%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신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인터넷이나 카페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또 많이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봐드려도 좋겠지만 제가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이라는 꼬린점에 갈 수 있게끔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채찍과 당근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채찍과 당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다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촬영한다든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든지 이런 온라인에, 생생한 온라인에 살아있는 그 강의를 여러분들께 꼭 선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면 될 수 있으면 하루 안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제가 해외 출장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2, 3일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 중에 살아있고, 즉 온라인으로서 질문 오는 듯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 동영상 강의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세인에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강의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는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요. 이제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설비 발전 시스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업기사는 4과목이죠. 기사는 5과목이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 이론은 기사, 산업기사가 다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고요. 적중 예상 문제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래서 1장 신재생 에너지의 개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나눠 놓고 볼 수가 있죠. 그 신에너지가 뭐냐, 재생에너지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강의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론을 하지만 요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풍력 쪽이 아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의 자격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태양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면적도 작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람은 또 의외로 잘 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바닷가가 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풍력으로. 풍력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 하겠지만 소리가 많이 나서 이제 우리가 바닷가 이런 데 설치해서 또 바닷가에 설치하게 되면 어류에 또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지열입니다. 지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개요. 그래서 태양광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구성되는가.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러를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서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컨트롤러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인버터로 해서 우리가 쓰는, 그리고 이제 축전지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독립형 발전 시스템이냐 아니면 뭐 연계형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면 태양광 모듈이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은 이제 태양 전지판인데 그 전지판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셀과 모듈과 어레이로 놓고 보는데 셀이 뭉쳐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듈이 되는 거고요. 그죠? 모듈이 뭉쳐지면 뭐가 되는 거죠? 어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듈을 갖고 우리가 기본적인
태양광의 기본적인 단위, 가장 작은 단위는 셀인데 기본적인 단위는 모듈을 갖고 하죠. 모듈을 직렬, 병렬로 배열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레이가 돼서 우리가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태양광 인버터. 인버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DC를 AC로 만드는 거죠. DC를 AC로 만드는 과정을 인버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버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하지만 요 2장, 3장, 4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게 5장까지죠. 5장까지. 2, 3, 4, 5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필타병, 서술형 2차 문제 있죠. 2차의 시험 문제가 필타병으로 한 20문항이,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약. 이 중에 여기서 10문항이 나옵니다. 예. 2장, 3장, 4장에서 5장까지. 여기서 10문항이 나옵니다. 특히 저 3장과 4장에서 6, 7문제가 대거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도 나올 것이고요. 예. 거의 10문항 가까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 3장, 4장만 해도 진짜 한 6, 7문제 정도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2차 서술형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잘 나와요.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 DC를 AC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고 계산 문제도 있겠죠. 효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5장, 관련 기기 및 부품, 여러 가지 관련 기기들이 있겠죠. 바이패스용 소자라든지, 그죠? 접속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뇌서지 소자라든지, 피레침 방식, 뭐 이런 것들이 5장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마지막 6장, 기초이론인데 이 기초이론은 전자 쪽을 얘기하는 거죠, 전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태양 전지 모듈, 셀판을 이제 P형과 N형 반도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쪽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반도체 이론부터 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증폭 소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증폭 회로의 다른 거, 그다음에 전원 회로, 전원 회로가 되게 중요하죠. 전원 회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개요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신재생 에너지의 개요. 이제 이게 1장입니다. 제 1장, 챕터 1. 그래서 1절 신재생 에너지의 원리 및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뭐냐? 포토볼테이틱, 볼테이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걸 줄여서 PV라고 부를 겁니다. PV. 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태양 전지로 전기를 발생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로 물을 데워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를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태양열 발전, 그리고 태양열로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 시스템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뭐 급탕 시스템은 태양열 발전이죠. 어쨌든. 그래서 크게 태양광 발전은 태양을 이용한 발전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제 태양광 발전인 거죠. 근데 태양열은 우리가 난방으로 해서 우리 전기세를 좀 낮춰주고 그쵸? 온수,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데 태양광은 그렇게 태양열보다 한정되어 있는 걸 떠나서 전기를 생산해 주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쓸 수 있고 하이브리드차 충전도 할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좀 볼까요?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 이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직접적인 측면과 간접적인 측면인데 직접적인 측면은 강합성 식물과 바이오매스, 빛 조명과 광화학 전지, 열, 태양열
발전과 난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접적인 것도 사용을 하지만 간접적인 거는 온도 차,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 즉 높낮이에 의해서 뭐 생긴다든지 수력, 풍력 이런 것들은 태양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는 간접적인 에너지 이용 측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달일사와 산란일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펜색을 좀 다르게 할게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권의 산란, 굴절, 편광 되지 않고 지표면에 곧바로 도달되는 직사광선인 방향성을 갖는 직달일사, 빔와 다이렉트 레디에이션 형태.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제품들에 보면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이거를 직달일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대위권의 수분, 공기 입자, 공해 물질에 의해서 산란된 형태의 무방향성 복사 에너지인 산란일사, diffuse radiation 형태. 그래서 직달일사와 산란일사가 있다. 근데 직달일사는 직접적으로 뭐 편광이나 굴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오는 거고, 산란일사는 뭐야? 수분, 공기 입자, 공해 물질에 의해서 산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 없어? 무방향성. 근데 직달일사는 방향성이 있어 없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직달일사,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산란일사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광의 일반적인 법칙 중에 우리가 수평면 총일사량에 대한 경계면 총일사량의 비율을 R로 놓고 봤을 때 R은 수평면 직달일사량분의 경사면 총일사량, 그래서 I분의 I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그 법칙이 있죠. 맑은 하늘 상태에서 태양광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권에 흡수되는 에너지에 따른 법칙. 그러니까 흡수된다는 말이죠. 흡수. 이렇게 흡수된다는 거는 우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IB는 IOE 빼기 KM의 승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죠. 맑은 하늘상의 태양광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대기권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런 에너지에 따른 법칙을 뭐라고 한다? 보그. 보그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사량 측정기의 일사량 측정기의 종류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애플리일사계, 로비치일사계, 이렇게 네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천일사계는 일사의 강도를 측정하는 계기로서 전천으로부터 수평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측정하는 기기. 하늘의 전체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 그 다음에 직달 일사계는 산란 등에 의한 산란 일사를 제외한 태양으로부터 직접 도달하는 일사량을 측정하는, 아까 우리가 직달 일사량이 있었죠? 그걸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애플리 일사계는 전천 일사계로부터 열전상을 이용한, 이 이제 전자 부품이죠. 바이메탈을 이용한 기기. 이 바이메탈을 이용한 로비치 일사계는 바이메탈의 냉장고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도 맞춰놨을 때, 그다가 시간이 되면 딱 끊기죠. 부성 저항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와 저항값을 다르게 해서 저항값이 떨어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갖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일사량 측정기기에는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애플리일사계, 로비치일사계 네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사량에 대한 이제 측정 방법에서 장소 선정 완료 시 유의사항. 이게 이제 일사량 측정 방법에서 장소 선정 시 유의사항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일사량을 많이 받아야 그만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장애물, TV 등 안테나 등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걸. 그림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손실이 되겠죠. 그죠? 자연적인 조건의 반사광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도 손실이죠. 그러니까 반사광 자체가 손실이라는 거지. 인공적인 불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공적인 불빛도 손실이라는 얘기지. 이 손실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사량을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많은 양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사계를 설치할 때 입지를 선정할 경우, 그러니까 일사계 설치할 입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데, 측정할 땐 주의해야 되겠지만 일사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일사계의 감지부 평면이 태양광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위에 장애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 즉 아무것도 없는 좀 장소, 장애물이 없는 장소, 만일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 장소를 선정한다. 즉 어떤 장소? 일사계 기준으로 동북 동쪽에서 남쪽을 경유하여 서북서쪽에 수평방향에 장애물이 없는 곳을 선정하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높이가 수평방향에서 몇 도 이상? 5도 이상 높지 않은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특징,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장점, 자원이 거의 무한대이다. 수명이 길다. 약 20년 이상.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이다.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다. 그에 비해 단점은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 큰 설치 면적, 아직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 단가가 높다. 결과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다는 얘기는 설치 면적이 크다는 거예요. 일사량 변동에 따른 발전량의 편차가 커 출력이 늘 불안정하죠. 햇빛이 항상, 빛이 항상 일정하게 있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안 뜨는 날도 있고 이런 날에 의해서 우리가 출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에서 태양전지, 광전이 효과를 통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준다.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전지가 있고요. 인버터요. 직류전력 DC를 교류전력 AC로 변환해 준 걸 인버터라고 얘기하죠. 축전지, 전력을 저장하여 야간과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날 사용하죠. 충전 조정기,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데, 태양전지판 유기된 전력을 축전지에 충전하거나 인버터에 공급한다. 컨트롤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죠. 시험 문제에도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의 분류. 계통연계형이 있고 독립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계통연계형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전력망이라는 게 한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남은 거를 지역 전력망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통연계형이고, 독립형은요, 전력 계통형과는 분리되어 있는 형식으로 축전지를 사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저장된 전력을 필요시에 사용하는 방식. 예. 복합형은요, 태양광 발전의 풍력 발전, 디젤 발전, 열병합 발전 등 타에너지원의 발전 시스템과 결합하여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또 할 건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죠. 태양광 발전의 전력 변환 장치의 절연 방식. 이거는 이론에서도 잘 나오지만 2차 우리 필답형 시험에서도 정말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용 주파수 변압기 절연 방식이 있습니다. 상용 주파수는 우리가 60Hz의 낮은 주파수 변압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워 소형 경량에 불합리하다. 예, 이거는 소형 경량에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이거는 소형 경량이지만 회로가 복잡하고 많은 노하우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 방식을 고수하는 국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식이야.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고주파 변압기가 없는 트랜스리스 무변압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가볍겠죠. 소형 경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은 방식.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트랜스리스나 상형 주파수 방식을 많이 쓰죠. 대용량일 때는 상형 주파수, 그다음에 소용량일 때는 트랜스리스를 많이 사용하죠. 요거 이제 2차 시험에 요거 글이라고 나오고 요거 정의스라고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태양광 발전을 좀 알아보면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렇죠? 이래서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구성된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비치면 전자와 N형 반도체와 전공 P형이 서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기전력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PN 접합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공에서 전자 쪽으로, 빛이 비치면 전공에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 쪽으로 흘러서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거를 전기화해서 쓰는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급적 많은 태양빛의 반도체 내부에 흡수되도록, 내부에 흡수가 돼야지만 전기로 그만큼 많이 변환이 되겠죠. 태양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외부 회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PN 접합부에 큰 전기장이 생기도록 소재 및 공정을 디자인하도록 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광전 효과, 빛광자의 전기전,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과. 즉 물질에 빛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결과로 빛 입자를 흡수하여 전자가 방출되도록 하는 현상. 즉, 이 광전 효과랑 같이 또 쓰는 게 광도전 효과가 있습니다. 빛에 의한 물질이 도전율이 변하는 거. 도전율이 변한다는 거는 도전율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빛에 의해서 도전율이 커지는 겁니다. 광 방출 효과. 빛이 조사받으면 물질로부터 전자가 방출하는 현상. 광기전 효과. 빛에 의한 전지의 작용 효과. 그래서 우리가 광자라는 걸 아는데 광속으로 이동하는 빛의 입자, 즉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걸 광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원리 순서를 보면 광흡수, 전하생성, 전하분리, 전하수집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의 그 원리 순서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우리가 이제 솔라셀이라고 뭐 영어 잘 하시니까 한번 보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제작된 광전지를 태양전지라고 하죠. 빛에 의한 전지. 반도체의 PN 접합면에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우리 광전 효과 있었죠 아까.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기전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여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을 결합시킨 소재로서 반도체의 PN 접합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태양전지로 이용되고 있는 광전지, 대부분 실리콘 광전지이다.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을 이용한 아항산구리 광전지 또는 셀렌 광전지가 우리가 있다. 이런 소자들도 요즘 개발이 돼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이론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